좀 변경이 됐죠. 우선은 그전에는 우리가 5천만 원짜리 판매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500으로 줄었죠. 그렇게 크게 뭐 저희가 운전자 보면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못 팔겠다 뭐 이러지는 않으시죠? 제가 예전에 변호사 선임 비용 이게 이제 보상이 나가는 거 이제 좀 저도 질문을 하고 좀 해봤더니 보통 변호사를 쓰고 비용 청구해서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보통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요런 분들이래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형량을 좀 낮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면책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라는 형사합의금, 그게 이제 합의금을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거고, 그 이후로 이제 혼자 합의가 보기가 어려우니까 옆에 변호사를 배동하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5천에서 500 떨어진 거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는 담보가 지금 500짜리 그냥 기존에 판매하던 거 5천이 아니라 500짜리 그거 하나 있고, 그리고 신급별이라고 해서 1심까지는 500, 또 2심이 시작되면 또 추가로 500, 또 3심이 시작되면 또 추가로 500, 그러면 3심까지 진행되면 총 1500. 근데 자기 부담금은 50%예요. 예. 그러면 얘 같은 경우면 1심에 500까지는 보상해드리겠지만 자기 부담금은 50%니 1심까지는 얘를 좀 분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네네. 아니 1000만 원이에요. 네. 500 해줘야 내가 500 내고. 그쵸. 500 내고 자기 부담금. 해줘요? 네, 그렇죠. 한도 내에서 50% 정도요. 그래서 요거는 팀장님께서 잘 한번 판단하셔서 어떤 걸로 선택할까, 네,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팀장님들은 급수 변경된 거는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는 저희가 1급이 아니라 2급, 그죠? 근데 2급이 맞기는 해요, 그죠? 우리는 솔직히 사무직은 아니고 현장으로 돌아다니는 영업직이니까요. 근데 좀 이상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소방관인데 화재 진압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3급이 아니라 2급이랍니다. 그럼 저희랑 똑같다. 생각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죠? 근데 무직은 3급이 아니라 이제는 2급. 요건 괜찮죠. 네, 그래서 좋아진 것도 있고 안 좋아진 것도 있고, 네, 안 좋아진 건 저희만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간병인 일당이 좀 변경이 됐거든요. 그 전에 만약에 간병인 일당은 15만 원짜리를 가입해놨다면 얼마 이상 써야 15만 원 드렸죠. 얼마 이상? 7만 원.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 8만 원 이상 써야 100% 지급을 했잖아요. 만약에 7만 원을 못 썼다. 그러면 어떻게 지급했어요? 반만. 그죠? 만약에 내가 간병인 때 15만 원 가입을 했는데 간병인 쓴 비용이 5만 원밖에 안 나왔다. 그럼 얼마 드린다고요? 7만 5천 원. 그런데 이제는 그 금액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을 할 거랍니다. 그죠? 타사가 먼저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8시간 이상을 써야 100% 지급. 만약 8시간 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50%. 타사는 지금 안 한대네요. 예. 네. 근데 KB는 요번 달부터 변경이 됐는데 8시간을 못 쓰면 그래도 50% 지급한다. 그래도 이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걔네들을 개인적으로는 바뀌지 않을까? 그쵸? 저희가 이렇게 가면 또 얘네도 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바뀐 내용은 앞으로 이제 가입하신 분들만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는 다 그대로 적용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좀 안 좋아진 걸 좀 설명드리면 종수술비에서 우리 대장용종은 2종에서 지급했거든요. 50. 근데 지금은 1종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입하신 분들만 이렇다는 거예요. 기존은 상관없고. 근데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요건 이렇게 좀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하고 빨간 회사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했고 다른 회사들도 아마 조만간에는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팀장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용종 플랜 같은 거 지금 많이 쓰고 있었는데 지금 빨리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빨간 회사랑 떨어졌지만 타 회사들은 아직 그대로니까 활용하실 거라면 지금 빨리 분명히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112대 수술비라는 게 저희는 이제 116대 수술비로 바뀌었다. 예. 크게 바뀐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번 달에 왔나요? 저저번 달 정도에 온 것 같거든요. 그때 왔을 때 일배칙 설명 한번 드렸죠. 뭐가 최근에 변경됐다고요? 뭐가 생겼다, 그죠? 면책 기간이 생겼더라. 예,
우리가 그동안에는 일배책에는 면책 기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며칠이요? 90일. 어떤 사고건에 한해서? 누수.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요게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바뀐 회사가 있고 안 바뀐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그 담보를 가입시킬 때뿐만 아니라 특히나 갈아태우실 때 있죠. 어떤 회사 거를 일배책 들어있던 걸 빼고 새롭게 넣어주실 때 꼭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6월경에 KB 거 있던 걸 해지시키고 녹색 손해보험 거를 갈아태우고 누수사고 발생해서 보상 청구해 드렸더니 면책. 근데 결과적으로 부상. 고객님의 규칙 사유는 없고 팀장님은 설명 못했고 그리고 보상할 때도 당연히 보상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팀장님들께서도 혹시나 그런 실수하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회사별로 좀 다를 수 있어요. 저희는 작년 8월에 변경됐지만 그 전에 변경된 회사도 있고 아직 변경 안 된 회사도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 꼭 설명해 주시라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암은 90일 동안 면책기간 이거 설명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를 꼭 좀 해주세요. 대신 무슨 사고건에 한해서요? 누수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일배책이라는 담보에서는 누수일 때 우리는 보상을 가장 많이 해주고 있지만 특히나 팀장님들께서도 개인적으로 뭔가 보상해줘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거 해주셔요? 일배책 골프 치다가 그죠? 사람을 다치다거나 근데 그거는 거기에서 실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실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쳐가지고 그죠? 그러면 내 실수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요새는 뭐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이렇게 사람을 툭 쳤는데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그리고 옆집에 TV가 부서졌는데 굳이 우리 애가 부쉈다고 막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또는 요새는 애완견 키우시니까 상대편 애완견을 물 수도 있고 사람을 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다 보상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팀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애가 자전거 타다가 차단기를 또 부셨대요. 이런 경우도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요 담보가 참 괜찮죠. 그런데 요 일상 배상 책임이라든지 뭐 팀장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거 몇 가지만 좀 추려왔는데 우리 남편이 집주인이에요. 근데 와이프가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물 끓이고 있다가 전화가 오는 바람에 전화 좀 받고 근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불이 홀라당 나버렸대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화재 벌금을 내라라고 하면 누구 앞으로 나올까요? 화재 벌금이 집주인?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집 불 누가 냈나요? 와이프 앞으로 나옵니다. 실업법으로 인해서 불낸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그러니 집주인으로 남편 이름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했고 피보험자도 남편으로 넣어놨으면 나중에 벌금은 보장 못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화재 벌금 넣어드리죠. 그죠? 그렇게 넣어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팀장님들께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집이 세 채가 있대요. 되게 자랑하시더라고. 집이 그러니 각 한 채마다 증권별로 화재보험을 가입을 시켜줘라 라고 해서 세 건으로 가입을 시켜드릴 때 왜 그 벌금은 각각 안 넣어줬어? 이렇게 질문하신 경우 되게 많으시거든요. 벌금은 집이 내나요? 사람이 내나요? 사람. 그러니 사람이 하나 가입되어 있으면 중복 가입도 안 되잖아요. 하나만 가입되어 있으면 다 적용받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자보험 가입하실 때 차가 세 대 있다고 해서 차마다 운전자보험 가입하나요? 아니죠. 운전자보험 하나 가입되어 있으면 어떤 차를 운전하든 적용받듯이 화재 벌금도 하나 가입되어 있으면 다 적용받으실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옆집 엄마가 2살짜리 애를 좀 마취 좀 갔다 온다고 애 좀 봐달래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다가 애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제가 가입한 일변책에서 보상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러니까 2살짜리 애는 애가 엄마가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책임은 이제는 저한테 넘어온 거예요. 저는 잘 봐야 되는데 제 과실로 인해서 애를 다치게 했으니 당연히 보상을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애를 저기 어린이집으로 보내놨거든요. 그랬더니 어린이집 가서 TV를 또 부셨대요. 우리 애가 퉁 쳐가지고. 그러면 부모가 가입한 일배책에서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족 일배책 이거는 자 우리 애를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순간부터서 이 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가 있나요? 어린이집이요. 그러니 부모의 과실은 나랑 판단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잘 봤어요. 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들은 법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냐를 따져요. 그리고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보상을 해드리는 담보. 그러니 요거는 해드릴 수는 없다. 네, 요거 이해되시나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오돌뼈를 드시러 가서 오돌뼈를 아그작하게 씹다가 이빨 2개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음식점에서 가입한 음식물 배상 책임에서 보상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팀장님들이 머릿속에서 이 오돌뼈를 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그작아그작 씹었어요. 내 머리는 아 이거 씹다가 내 이빨 상할 수 있지 않나? 하고 드셨잖아요, 그죠? 살짝 또 바꿔보면 엿을 드셨어요. 근데 엿을 먹었는데 안에 떼운 거라든지 임플란트한테 뽑혔어요. 그러면은 이 만든 공장 찾아가가지고 야 니네들 왜 이렇게 찐득하게 만들어서 내 이빨을 뽑히겠어? 니네들 책임져? 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쵸?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솥밥을 먹으러 갔다가 거기에 돌이 씹혀가지고 내 이빨이 부러졌다. 그건 되겠죠. 누가 솥밥을 먹다가 이빨이 부러질 거 생각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까요? 과실. 과실이 누구한테 있느냐?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그걸 보상하는 담보다.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는 임차인인데 우리 집 배관이 터져가지고 아래층 다 적셔놨어요. 그래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인데 저는 일배책을 가입을 해놨어요. 그러면 제 걸로 보상해줄 수 있나요 없나요? 왜죠? 그렇죠. 지금의 이 과실은 이 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집주인한테요. 예. 그러니 집주인이 가입한 임대인 배상이나 집주인이 가입한 일배책으로 보상을 해줘야겠죠. 제 걸로 해주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막 인심 쓰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나 가입되었으니까 내가 해줄게. 아 안 된다고요. 해드릴 수가 없다. 하지만 제가 빨래를 하겠다고 물을 틀어놓고 막 하다가 전화 받는 사이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아래층 다 적셔놨어요. 그건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제 걸로. 그죠? 제 과실이니까. 이해되시나요? 뭐 한 번씩만 짚어봐 드렸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 앞쪽에 선생님 그 일배책 자기부담금 네. 자료가 있던데 그거 잠깐 좀. 그거 설명드릴게요. 네. 저번에 한번 한 것 같아가지고 아유 제가 다 당겨봤는데 까먹었죠. 해드릴게요. 우리 일배책이라는 게 자기 부담금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도 가입이 되어 있고 뭐 와이프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 뭐 자기 부담금은 없어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없어지나요? 없어질 수도 있고 안 없어질 수도 있다. 간단한 계산법을 보여드리면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일배책을 최근 걸로 가입했고 우리 집에 누수 사고가 발생해서 저는 아래층에 90만 원을 만약 물어줘야 된다 라고 하면 90에서 자기 부담금은 최근 거는 50이죠. 뭐 얼마를 보상해줘요? 보험회사에서 40. 그죠? 근데 저도 가입이 되어 있고 와이프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 두 번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0에서 50 빼고 40 보상이고 90에서 50 빼고 40 보상이고 그러면 총 얼마까지 보상해 드릴 수 있어요? 40. 자기 부담금은 10만 원. 그러면 5만 원, 5만 원 이렇게 부담하면 되겠죠? 똑같은 상황인데 100만 원 손해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00에서 50 빼고 50 보상이고 100에서 50 빼고 50 보상이고 총 100 보상이고 그럼 자기 부담금은 없어지겠네요. 즉 중복이 가입되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자기 부담금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손해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없을 확률이 높아지고 손해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자기 부담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네? 3명은 써도 돼요. 근데 요새는 자녀 미성년자 애들은 그거를 포함을 못 시키게 돼요. 누수사고에 대한. 그거는 예전에는 그냥 우기면 해줬는데 요새는 아예 자녀는 적용 안 돼. 해버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요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니까요. 제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 요번 달에 KB의 이슈는 3테노입니다. 3테노. 고당지. 기존의 3테노인데 그 기준으로 고당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3호에 대한 고당지가 하나가 있고 이번 거는 310에 관련된 고당지. 고당지는 뭘까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우리가 간편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어떤 분들 대상으로 간편보험을 가입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억력자, 유병력자 또는 약 드시는 사람들, 그죠? 또요 나이 많으신 분들. 네.
우리가 예전에 보험 영업을 하셨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60세가 넘으면 보험 가입이 안 됐어요. 그죠? 가입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간편보험, 그러니까 즉 유병자만 가입하는 이 간편보험이 아니라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때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건강지보험이 안 되니까 유병자 이 간편보험을 가입시키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죠? 간편보험은 지금 몇 살까지 가입이 가능한가요? 90세.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예전보다는 좋아졌네. 가입이 되니까. 하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나이 먹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왜 내가 유병자랑 동급으로 취급이 돼야 되느냐? 난 건강한데. 나는 지금 30년 동안 병원을 가본 적이 없는데 다만 나이가 많아서 그냥 70세야. 억울하다는 거죠. 우리가 간편보험은 약 드시는 사람들을 신경 안 쓰고 그냥 가입을 시켜드렸지만 이제 반대로 간편보험이지만 약도 안 드시는 분들은 더 저렴하게 가입을 시켜드리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만 많으신 분들은 억울하셨으니 약도 안 드신다 그러면 더 저렴하게 가입을 시켜드리면 어떨까?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유병자 상품에서 제일 저렴한 건 삼테노 상품이잖아요. 만약에 설계를 해서 19만 7천 원이 나오신 고객님인데 이분이 다른 약은 다 드시더라도 고혈압 약은 안 드신다. 그러면 18만 9천 원으로 가입하시면 된다는 거죠. 당뇨 약만 안 드신다. 19만 4천 원. 고지혈증 약만 안 드신다. 그러면 19만 4천 원. 그 약을 드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 약만 안 드신다면 한 가지를 안 드신다 그러면 이렇게. 근데 갑자기 고혈압, 당뇨약 두 가지를 안 드신다. 18만 4천 원. 고혈압, 고지혈증 18만 7천 원. 당뇨, 고지혈증 19만 2천 원. 근데 만약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다 안 드신다 그러면 18만 2천 원을 가입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는 19만 7천 원으로 가입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이제 저희도 이제 물어보는 거죠. 혹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으세요? 약 드시나요? 아니 안 드셔요? 그러면 이걸로 가입 시켜드리는 거죠. 왜 나왔을까요? 이런 상품들이. 요새 보험 시장을 다 들여다보면 보험사가 이제 뭔가 나오는 담보나 상품들은 다 기존에 있는 거 깨고 새로 리모델링하라고 하는 거죠. 보험 시장은 지금 포화 상태라서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시켜드리기가 너무 어쩔 수가 없어요. 기존 거를 다 깨고 새롭게 다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하실 때 1년 전에 2년 전에 삼테노 가입시켰던 사람 그 사람 한번 다시 물어봐야겠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먹었나? 안 드셨네? 그러면 근데 또 팀장님 치상이나 이런 것도 적용과 이게 환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기간 잘 따지시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한번 리스트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고 기존 가입자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앞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표적 치매는 지금 보험사들이 교육 많이 하나요? 레캠비요? 어떠세요? 팀장님께서 느끼시기에 별로 없죠? 저는 솔직히 이거 안 하고 싶은데 네, 우선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레캠비라는 치료는 누구한테 대상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던가요? 경증으로. 그러니까 치매가 65세 넘으신 분들의 10명 중에 1명은 치매가 왔답니다. 근데 그 치매가 경증이 많은가요? 중증이 많은가요? 경증이 많아요. 한 70% 가까이는 다 경증이고 중증은 그렇게까지 경증보다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이 경증이신 분들이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가족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매가 왔습니다. 근데 살짝 왔어요. 아씨 약화되면 안 되는데 그죠? 뭐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주사 치료를 받게 되면 많이 호전된대요. 1년 반 동안 치료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비용은 한 5천만 원 정도 예상한답니다. 5천만 원 가족들 입장에서 이 치료 안 할까요? 하죠. 근데 보험회사에서 이 치료를 받게 되면 보상을 해드리겠대요. 얼마요? 얼마에 준다고 하던가요? 보험사가 2천만 원, 그죠? 저희도 2천만 원. 근데 이 치매에 관련된 담보를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60세가 넘으신 분들일까요? 60세가 안 되신 분들일까요? 넘은 사람들. 넘으셨으니까 안타깝게 1,000만 원만 가입을 시켜드리겠대요.
그러면 5군데 회사 가입하셔야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아니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아 팀장님 이거 5천만 원 정도 필요한다는데 5천만 원 가입시켜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5천만 원 필요한데 지금 1,000만 원 가입하실 수 있겠으니까요. 5군데 회사 가입하시죠. 이거는 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회사들이 나오다 보고 또 경쟁하다 보면 한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때 공략하셔라. 지금은 아 이런 담보가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니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5군데 회사 가입하셔도 되긴 하지만 고객님들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한도가 올라갔다. 그때 한번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는 요걸 설명드리죠. 3일 보험이요. 3일이라는 상품은 저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타사도 판매하고 타사는 비슷한 311 판매하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이 상품은 누가 가입하면 참 좋을까요? 암 환자, 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 왜냐하면 얘는 5년을 안 물어보니까요. 단순히 1만 물어봐요. 1은 뭘까요? 1년 이내에 2번 수술만 물어봐요. 즉 암 환자든 뇌경색이든 협심증이든 1년 이내 입원 수술만 지나신 분이라면 다 가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뇌나 심장 쪽으로 해서 가입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려요. 그냥 팀장님 그렇지만 그냥 타산보다 담보가 매력적, 담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우선은 담보가 별로 안 들어가니까요. 한번 타사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타사를 한번 문의해 보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다만 암 환자분들은 저희 거 가입시키거든요. 자, 팀장님들께서는 다 이제 그동안에 교육받으실 때 이런 내용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암 관련된 암자가 써있는 담보들은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암 입원을 당, 암 주요 치료비. 얘네들은 무슨 암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 원발. 원발암이라는 거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거는 원발암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최초, 새로운 부위, 새로운 부위에 새롭게 생겨난 암. 그러면 대장암 환자예요. 1년 이내 입원 수술이 지날 때에서 가입하려고 해요. 근데 가입은 했어. 근데 위암이 발생을 했답니다. 그러면 아 병원 갔다 오면 그분은 다 이거를 새로운 원발암으로 보던가요? 전이. 그죠? 그리고 암 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재발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암 환자가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새로운 원발암만 보상됩니다 라고 하면 그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상품이 나온 지는 꽤 됐어요. 6, 7년 넘은 것 같거든요. 그전에는 저는 가입 안 시켜드렸어요. 팀장님 가입을 우리 고객님이 하시더라도 새로운 원발암만 보상된다고 하면 나중에 고객님 미놓은 것일 것 같은데요. 분명히 설명을 했지만 나중에 딴소리 할 거야. 그죠? 그리고 나는 보장 못 받을 거 굳이 내가 이 보험을 왜 가입해?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실까요? 굳이 팀장님 하지 마요. 이거 그냥 알았다. 그런데 KB에서 이 보상 지침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저는 꾸준하게 교육을 하고 있고 꼭 가입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암 진단 받으신 뭐 5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1년 이내 입원 수술을 지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을 가입하실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고객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죠. 고객님 혹시 수술 끝나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항암 치료하세요? 아니 그런 거 안 하고 있고 약도 안 먹고 있고 난 그냥 추적 관찰만 하고 있어. 3개월마다 또는 6개월마다 그런 분들 혹시 주변에 있죠? 그때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재발이나 전이가 됐을 때는 저희는 보상해드리겠다. 네. 기존의 원발암 기준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네. 원발암이 아니더라도 치료가 끝나신 분들에 한해서는 가입하시고 나중에 재발이나 전이가 되더라도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요. 그래서 22년 7월 달에 위암 진단받고 수술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위에 용종덩어리 발견돼서 그거 떼내면서 조직검 됐더니 그게 암. 근데 이것만 떼냈더니 깔끔하더랍니다. 항암 치료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추적 관찰만 합시다 라고 해서 23년 12월 달에 제가 가입을 시켜드렸거든요. 그랬는데 9개월 만에 재발. 그래서 담보는 늘 우리가 가입시키는 담보예요.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암 입원 일단. 그래서 요거 지급을 해드렸죠. 진단비, 수술비, 일단 가입 면제. 네. 1년 이내 감액 기간은 어쩔 수 없죠. 가입하고 9개월 만에 이렇게 된 거니까. 질문. 타사도 동일한 상품이 있고 비슷한 상품이 있어서 가입을 똑같이 했어요. KB는 지급했대요. 타사도 지급하나요?
안 하죠? 왜요? 아까 팀장님께서 수업에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원바람 기준. 그거는 약관에 나왔죠. 원바람 박스가 쳐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타사에서는 당연히 지급 안 해요. 왜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냐면 저희도 이거 면책 때렸거든요. 처음에. 보상가 직원들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팀장님이 화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보상가 직원이 있을 말도 내가 적게 이렇게 막 얘기한다고. 그러면서도 야 근데 네가 된다고 했었잖아. 나 그래서 가입시킨 건데. 그래서 팀장님 잠깐만 제가 전화할게요. 보상가 직원아 너 이거 지금 면책이라고 하던데 그거 맞아? 했더니 맞대요. 넌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야? 했더니 약관을 근거로. 이분은요 암 환자가 가입한 거고요. 암 그 기존의 암으로 재발된 거야. 알아. 근데 너 우리 회사에서 이 보상 지침이 나온 건 알아? 이게 뭔 내용이냐면 암 환자가 가입하지만 혹시나 이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치료가 끝나신 분들이 가입을 한 경우에는 재발이나 전이가 되더라도 보상을 하겠다라는 거야. 너 알아 몰라? 모르더라고요. 회사에서 이 판례가 적용이 된 걸 가지고 공문을 만든 거예요. 이런 앞으로는 KB는 이렇게 하겠다고.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상 지침이 나오고 최초의 사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상가 직원을 놓쳐서. 그래서 너 당장 빨리 확인하고 다시 안내해. 여기서 이렇게 지급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약관을 근거로 하면 이분은 당연히 면책이 맞아요. 그렇지만 KB는 왜 보상을 해드렸다고요? KB만의 보상 지침을 만든 걸 통해서 보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타사는 안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 회사는 보상 지침을 만든 게 없거든요. 그냥 약관을 근거로만 하기 때문에 면책이라는 거죠. 근데 KB는 이게 최초의 사례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21년 11월 달에 위암 진단받고 수술하신 분인데 이분도 더 이상 항암 치료는 필요 없고 추적 관찰만 합시다 라고 해서 23년 10월 달에 가입을 시켜드렸는데 가입하고 1년 조금 지나서 재발이 됐어요. 이분은 진단비만 넣고 가입하신 거라 진단비 받고 납입 면제해드렸고 이분은 22년 11월 달에 담도암 진단받고 수술하셨는데 더 이상의 항암 치료 필요 없고 우리 추적 관찰만 합시다 라고 해서 24년 3월 달에 가입을 시켜드렸는데 가입하고 108일 만에 재발이 됐어요. 네. 뭐가 딱 끝나자마자 재발이 됐죠. 제가 지금까지 의심은 하진 않았지만 저기 얼마 전에 대리점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기다리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넣고 가입하셨던 거 진단비, 수술비, 납입 면제 다 지급했다. 근데 팀장님은 싫어하시더라고요. 석 달치 보험료 내고 받고 납입 면제 됐는데 앞으로 자기 거 계속 돈 수수료 줄어든다고. 네. 왜냐면 암 진단비라는 큰 금액이 빠져버리니까요. 납입 면제가 되더라도 네, 수수료는 아무래도 그런 경우는 수수료 환수하나요? 환수의 개념 앞에서는 조금 있겠죠. 먼저 지급을 하니까. 먼저 지급한 거에 대해서도 진단비 큰 게 빠져버리니까 그것도 환수는 일부 수수료는 들어갈 거고 시상 환수는 없고 다만 또 앞으로 들어오는 수수료도 줄어들겠죠. 왜냐면 보험료가 적게 들어오니까. 팀장님 싫어하시더라고요. 팀장님 아니 그 주변 뭐 가족 거 다른 기가 또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마워. 아니야. 씩씩대시더라고요. 아니 좀 이따가 하지 그 성격 그렇게 생각할 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본부장님은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21년 8월 달에 간암 진단받고 수술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치료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추적 관찰만 합시다 라고 해서 24년 6월 달에 가입을 시켜드렸는데 9개월 만에 연락이 왔대요. 나 이거 재발돼가지고 수술 또 하라고 하는데 저번에 나 가입시켜줄 때 재발돼도 보장된다고 했던 거 맞지? 덜컥 겁이 나시더랍니다. 내가 암 환자를 가입시켜준 건 맞는데 교육받을 때는 분명히 된다고는 내가 듣고 내가 가입시켜준 건 맞는데 이게 보상되는 거 맞나? 덜컥 겁이 나시더래요. 그래서 고객님 우선은 제가 보상 청구해드릴게요 하고 벌벌 떠셨대요. 그래서 지금 다 했죠. 아니 진짜 저한테 전화 주시지 뭘 그거 그래요? 어떻게 그래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고객님이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래요. 암 환자가 암보험 가입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가입을 시켜준 것도 참 고마웠는데 기존의 암이었던 이 간암이 재발됐는데도 그걸 보상을 해줬다는 거에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본부장님이 저한테 야 근데 아쉬워. 네가 늘 2건씩 가입하라고 해서 나도 2건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고객님이 한 건만 선택한 거야. 2건이었으면 더 좋아하셨을 텐데 2건 다 지급하고 납입 2건 다 해드렸을 텐데 근데 그 다음 달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른 분한테 2건 가입시켰는데 나 지급해줬다. 너무 고맙다. 다 이거 제가 가입시켜드린 거거든요.
20년 9월 달에 간암 진단 받고 수술하셨던 분인데 23년 12월 달에 간암이 재발돼서 수술을 또 했어요. 근데 그 수술을 끝나고 나서는 항암 치료는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 추적 관찰만 합시다라는 얘기 들리자마자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야, 이 사람 치료 안 해도 된대 더. 근데 수술은 끝났거든. 그래서 언제 가입시키면 되냐? 그래서 1년 이내 입원 수술은 지나야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니까 23년 12월부터 24년 1월 초까지 입원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럼 팀장님 25년 1월 달에 그 날짜 그 지나고 그 다음 날로 바로 가입하세요. 그래서 1월 14일 날 두 건을 가입시켰거든요. 근데 가입하고 132일 만에 또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선 진단비만 청구하셨거든요. 진단비 받고 납입 면제 해드렸습니다. 두 건 다요. 그래서 팀장님들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건강하신 분들이 암보험 가입하기가 정말 간절하실까? 암 환자가 암보험 가입하기 간절하실까? 그죠? 암 환자한테 암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가입 안 하실까요? 하시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기존의 암 치료는 더 이상 안 하고 있고 추적 관찰만 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빨리 가입을 해주시고 기존의 암으로 재발이나 전이가 되더라도 보상한다고 하면 가입 과연 안 하실까요? 저 당연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처음에 암 진단 받았을 때 그때 암 진단비나 이런 거 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후에 나는 간암 재발이나 전이가 되면 어떡하지? 근데 가입할 수도 있고 기존의 암으로 재발 전이도 또 보상을 할 수 있다면 가입 안 하실 이유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담보는 이렇게 구성이 돼요. 암 환자가 가입할 걸 염두에서 한번 보험료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50세 남성분이거든요. 20년 갱신형으로 암 진단비 2,000에 10대 고액암 1,000에 수술비 200에 일당 5만 원. 5만 5천 원 많이 비싼가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근데 그걸 두 건을 가입하면 11만 원에 암 진단비 4,000에 10대 고액암 2,000 수술비 400. 근데 일당은 아마 그게 10만 원을 못 만들고 그냥 한쪽에는 5만 원 빼야 될 거예요. 그 정도만 되더라도. 그죠? 그러면 간암 폐암은 10대 고액암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암 폐암이라면 11만 원으로 두 건 하셨다면 6천까지 보상을 받겠죠. 그래서 팀장님들 주변에도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꼭 가입을 시켜주십사. 대신 뭐가 끝나신 분들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렸나요? 치료요. 팀장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치료는 뭐가 있을까요? 수술, 항암 약물, 방사선. 약 드시는 건 어떨까요? 약 드시는 거. 암 치료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봐드리면 호르몬제 드시는 분들 있죠. 갑상선암으로. 그분들은 왜 드시나요? 이 약을. 호르몬이 없어요. 부족하니까. 왜냐면 갑상선암은 갑상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내 몸에 이제 호르몬 분비가 수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이 늘 부족해요. 그러니 저는 호르몬을 보충을 시켜야 되니까 약을 먹어야 되겠죠. 죽을 때까지. 신지로이드. 이거는 왜 드셔요? 암 치료 때문에 드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드시는 거죠. 그러니 그건 상관없겠지만 유방암으로 항암 호르몬제 드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치료. 근데 어떤 회사에서는 그게 판례로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니 그래서 판례가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험회사는 판례가 나오면 그걸 무조건 적용을 시키던가요? 보상이? 방금 이거는 판례가 적용된 걸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만들고 보상치 만든 거거든요. 왜 그러면 타사는 안 해요? 판례를 근거로 할 거라면 왜 타사는 이거 안 움직이냐고요? KB는 대장전막내암 D코드 진단을 받아도 일반암 보상하던가요? 그쵸. 그거 10년간 지금 계속 부려먹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디 나와 있나요? 약관에 나와 있지 않나요? 그것도 판례가 적용된 걸 가지고 공문을 만들었어요. 보상 지침을. KB는 대장전막내암은 D코드 진단 나와요. 그리고 대장전막내암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D코드에 제자리암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뭘 근거로 해서 일반암을 보상하냐면 조직검사 결과지. 조직검사 결과지상에 암이 이 대장에 대장전막층까지 암이 침범했다는 그 사실만 확인하면 일반암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걸 토대로 보상 사례를 막 보여드리고 팀장님 지금 보셨죠? 저희는 일반암으로 보상했으니까 납입 면제도 다 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공유가 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죠? 근데 타사에서 KB에서는 뭐 항암 호르몬 그거 약 먹는 거 뭐, 보상 안 해줄 걸?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우리 회사에서는 알아서 할 테니까 그 회사가 갈게.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항암 약물 치료비라는 담보 있죠. 그죠?
거기에서는 항암 호르몬제 드시는 게 보상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 약물 치료비를 항암 암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을 합쳐가지고 암주요 치료비 만든 거였잖아요. 저희는 그대로 만든 거고 타사들은 항암 호르몬 안 됩니다라고 따로 빼가지고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 담보는 원래 보상되는 거라. 그래서 지금도 항암 그 호르몬제 드시고 있는 분들은 다 지급하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기네 회사만 거기 적용시킬 거라면 그렇게 신경 쓰라고 해주세요.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는 항암 호르몬은 드시면 암 치료에 해당이 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니까. 그래서 약 드시는 분들은 가입하시는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치료 끝난 게 아닌데 치료 종결이 아니라 약 치료하고 계신다라고 봐요. 항암 호르몬의 역할은 뭐냐면 암세포놈들은 이 호르몬을 되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 증식을 한대요. 그러면 이분은 호르몬을 그럼 몸에서 쫙 빼버려야겠네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항암 호르몬제라는 약을 먹게 되면 얘네들을 속인답니다. 야 내가 호르몬이라고. 그래서 나를 먹고 증식도 없지 하면서 사라지니까. 이게 항암 호르몬의 역할이거든요. 이거에서 회사에서는 얘는 암 치료로 보고 있다. 그러니 이걸 드신 분들은 의미가 없고. 그렇죠? 제가 또 설명드리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지금 KB에서는 암 환자가 가입을 했는데 재발이나 전이를 보상한다. 타사는 안 한다. 이렇게만 또 인식하실 수가 있어서 혹시나 팀장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담보들 중에 상품들 중에 혹시 암 환자가 가입을 했는데 기존의 암으로 재발이나 전이가 됐을 때 보상할 수 있는 게 또 없나요? 암 치료비 되나요? 암주요 치료비? 면책이에요. 왜? 원바람이 쉬운 겁니다. 그 담보를 가입을 하고 그 이후에 원바람이 발생한 이후에 재발 전이를 보상한다는 거예요. 어느 보험사? 그리고 재진단암 진단비는 어떨까요? 재진단암 진단비 혹시 판매해 보신 적 있어요? 보험료 더럽게 비싸가지고 그죠? 그죠? 새로운 원바람이 발생하거나 재발이거나 전이거나 새로 잔존암이었을 때 1년마다 2년마다 계속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걔도 원바람 이슈. 그 담보를 가입하고 새로운 원바람이 발생한 이후에 재발 전이를 보상하는 거예요. 근데 암 환자가 이 담보를 가입하면 기존의 암으로 전이가 됐을 때는 보상해 드릴 수 있어요. 담보는 있습니다. 어떤 담보요? 전이암 진단비. 통합 전이암 진단비, 전이암 주요 치료비는 암 환자가 혹시라도 그 담보를 넣을 수만 있다면 기존의 암으로 전이가 된 건 해드릴 수 있어요. 걔는 왜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약관상에 원바람 박스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원바람 기준이 아니에요. 네, 걔는 어느 보험사 걸 넣었더라도 걔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재발을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네. 어제도 어떤 팀장님 한 분이 뭐 어떤 생명에서 재발됐는데 해줬어 이러시더라고요. 혹시 어떤 상품이에요? 했더니 315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5년 이내 다 물어봤던 거잖아요. 오잖아요. 5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분은 치료가 5년이 지났으니까 완치라고 판단해가지고 보상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용들을 모르시고 되던데 이렇게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10년 전에 암이 신분들 뭐 대장암 환자였는데 그때 수술 끝나고 지금까지는 항암 치료는 없고 추적 관찰만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310라는 상품도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잖아요. 꾸준하게 추적 관찰하는 건 3개월 걸리지 않고 10년 이내 이번 수술은 지났고 5 중대질병도 5년 이내 지났으니까 가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암진단비, 암수술비, 암주관리당, 암주요치를 다 넣어놨는데 고객님, 제가 암 관련된 담은 다 넣어드렸는데 고객님은 암 환자였잖아요. 기존의 암으로 재발이나 전이가 되면 보상 안 됩니다라고 설명하시나요? 보상 그래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시나요? 아니면 아예 말씀을 안 하실까요? 저도 이 일하기 전에는 영업사원이었거든요. 9년 동안 영업했는데요. 영업을 더럽게 못하긴 했지만 저도 말씀 못 드리고 가입시켰을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원바람 주니까 안 되겠지. 근데 해주면 땡큐. 그러니까 막 굳이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팀장님 혹시 그런 분들 없으세요? 예전에 내가 암이었던 분 가입시켜준 적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어떻게 될까요?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우선은 3테놀을 가입을 시켜갖고 그 이후에 재발이나 전이가 됐다. 그러면 알리르보산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먼저 판단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걸리는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보상 관점으로 들어가서 지금으로부터 직전 5년 전까지 기존의 암으로 암 치료력이 있었는지를 봐요. 지금 있나요? 없죠. 그러면 새로운 원반암 봅니다. 그럼 보상받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였으니까 보상해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팀장님한테 그렇게 했더니 팀장님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케이스였을 것 같습니다. 다만 5년 안에 암 진단을 받았고 1년 이내 입원 수술 지나신 분이신데 혹시 치료가 끝나시고 가입하셨다면 재발전이 보상드릴 수 있다. 그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암주요 치료비 좀 설명드리면 지금 선지급한다라고 하거든요. 언제 준다는 소리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원래 치료비라는 건 치료하고 그러니까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보상 청구해서 받았던 거였지만 얘는 선지급한다는 건 뭐예요? 예약 먼저 잡으시죠. 그러니까 수술할 거면 석 달 뒤에 내가 대학병원에서 뭐 예약 잡잖아요. 그죠? 수술은 석 달 뒤에 하지만 예약 잡으신 거 그거 갖고 오시면 그때 먼저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급입니다. 근데 타사는 아직 안 하는 회사들도 있다고 하지만 안 바뀔까요?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거구나 그 정도만 알고 계셔 주시고 다만 암주요 치료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암주요 치료비라는 단보는 벌써 나온 지가 재작년부터 이제 출시해서 지금 판매해 왔잖아요. 그러면 팀장님들께서는 혹시 언제 가입하셨나요? 언제? 처음 나왔을 때? 재작년 처음 나왔을 때 그죠? 니네들이 좋다고 했으니까 그죠? 속으셨나? 저는 설명을 드릴 때요. 우선은 비례형이 있었고 정액형이 있었잖아요. 이게 보통 세트로 많이 가입들을 하셨는데 비례형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죠? 비례형은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얘가 쓴 만큼 받을 수 있다. 대신 최소 500만 원부터 그죠? 500만 원 이상 쓰면 500만 원 주고 그죠? 1억 5천까지 또 바꿔놓은 거죠. 그죠? KB의 장점은 1억 100만 원을 쓰면 저희는 얼마 보상해요? 1억 5천을 보상합니다. 그게 조금 달랐어요. 타사는 1억 이상 100만 원 쓰면 1억 보상하고 1억 1200 쓰면 1억 1000 보상하고 그랬지만 저희는 1억 100을 쓰면 1억 그러니까 조금 넘으면 그냥 1억 5천. 그게 조금 더 나았는데 그럴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지만 이거는 쓸 만큼 나오는 거기 때문에 표적 항암, 다빈치 로보담 수술, 뭐 면역 항암제 비싼 거 비급여 치료를 받아야 혜택을 보겠더라고요. 일반적인 암 수술, 일반적인 항암 수술, 일반적인 암 수술, 뭐 방사선, 항암 약물은 비용이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왜요? 산정특례가 적용되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를 겪어서 봤거든요. 거의 대다수가 입원비가 큰 거지 수술비,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는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500만 원 그냥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 이거는 잘 판단하셔라. 확률 싸움이니까요. 팀장님들 주변에 표적 항암 쓰시는 분들 많은가요? 일반 항암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혜택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는데 차라리 비례형, 정액형을 선택을 하실 거라면 차라리 정액형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얘는 암 수술을 하든 항암약을 쓰든 방사선 치료하면 그냥 줄 거니까요. 그런데 얘도 문제는 있어요. 왜? 우리가 그죠? 연이돼. 우리가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담보는 암 수술비, 항암 약물 치료비, 방사선 치료비 가입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을 합쳐서 만든 게 암주요 치료비잖아요. 그래서 굳이 암 수술비 1000, 항암 약물 1000, 방사선 1000 이렇게 가입하는 것보다 암주요 치료비 1000 가입하면 10년간 보장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걸 많이 가입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 1년 안에 암 수술,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 다 하시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분은 얼마 보장받을 수 있나요? 1000 가입하셨던 분. 이분은 3000. 그죠? 담보를 암수술 각각 가입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보장받았으니 담보를 삭제. 암주요 치료비는요. 1000이요. 연일에 한 번이니까. 억울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의사 선생님 우리 이러지 맙시다. 이걸 세 가지를 다 하면 안 될 것 같고 올해는 우리 암수술하고 항암 약물 치료 좀 내년을 좀 미뤄자. 그죠? 그럼 또 1000 받을 수는 있겠죠. 그죠? 방사선은 언제 하면 좋겠다고요? 내후년에. 그러니까 암주요 치료비라는 담보가 처음에 1000만 원을 받으면 그 이후에도 계속 받는 걸 생각하시더라고. 그게 아니라
매해년 암 수술을 하든 매해년 항암 약물, 매해년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해야 그걸 주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할 때 3천만 원을 받고 담보가 삭제가 되는 게 좋으실까? 1,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9년을 또 기다리시는 게 나을까? 그렇죠. 고객들한테 이렇게 설명했을 때 뭘 선택하실까요? 당연히 먼저 땡겨봐서 이걸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 암주요 치료비가 나왔는데 굳이 가입할 목적이 없는 것 같은데 팀장님 잘 판단하시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KB는 좀 매력적인 건 있었어요. 타사 대비. 뭐예요? 항암 호르몬 약을 드셔도 저희 보상했으니까요. 그죠? 타사는 면책이었고. 그러면 이 항암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은 최소 5년, 10년을 복용하시니 암 수술, 항암약 방사선 치료 안 해도요. 그냥 이 약만 드시는 분은 5년 동안, 10년 동안 무조건 보상해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험료는 저희가 비쌌죠. 그러니까 팀장님들께 아무리 설명을 드렸어도 팀장님들 주변에 여성분이시잖아요. 가장 먼저 준비하시는 암은 유방암이 싱거운데 10명 중에 7명은 이 약을 드시면 이걸로 가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차라리 암주요 치료비를 딴 회사를 선택하실 거라면 팀장님 암수술, 항암약, 방사선 따로 가입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죠? 근데 만약에 KB 거 선택하시는 거는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거라 저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거 선택을 안 하시더라고요. 비싸다고. 그러다 갑자기 회사에서 우리도 해줄 거야 이러니까 거기로 하더라고요. 아 팀장님 어차피 그렇게 하실 거라면 암주요 치료비를 선택하고 싼 걸 고를 거면 거기다 하시라고. 근데 그 외에 타 회사에 암주요 치료비 가입하실 거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렇게는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파란 회사에서 어카운트로 리뉴얼 되면서요. 네, 어카운트. 근데 반응이 별로였어요. 왜냐면 너무 보험료가 비싸졌다. 근데 KB가 그걸 바톤을 받고 리뉴얼 했을 때 반응이 뜨거웠어요. 왜? 보험료 차이가 기존에는 우리가 비쌌지만 바꾸니까 웬걸 이제는 KB가 더 싸던데? 이게 돼버린 거예요. 보시면 기존 담보는 최대 2천만 원짜리 가입을 하면 1년 동안 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이었겠죠. 매 연일에 한 번이니까. 그걸 최대 10년까지. 그리고 암은 모든 암이 아니라 유사암은 기간만에 드렸어요. 경제는 왜 뺐는지 솔직히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뽑았는데 4만 원. 근데 어차피 이 치료는 어느 병원 가서 하세요? 어차피 대학병원 가서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상급종합 암주요 치료비라면 이 보험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많이 권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리뉴얼 됐을 때는 10년까지 보상하는 게 아니라요. 언제까지요? 만기까지요. 그리고 유사암도 기갑경제 다 포함을 시켰고 가장 중요한 건 암 수술할 때 따로, 항암약물 따로, 방사선 따로, 항암약물에서도 호르몬을 뽑아서 호르몬도 따로, 중환자실까지. 그렇게 해서 보험료는 이렇게. 기존의 상급종합 암주요 치료비, 그죠? 얘는 종합병원 이상, 종합병원, 상급종합 다 포함. 근데 보험이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얼마 차이 안 나죠? 그러니 타사는 엄청 올라서 비싸던데 KB는 얼마 차이가 안 나네? 이제는 니네가 더 싸구나. 니네가 제일 이 구성을 잘 만들어놨는데 니네가 더 싸구나. 그래서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는 KB가 요거 담보 하나 가지고 1등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줄었죠. 어떤 담보가 줄었어요. 항암 호르몬. 그죠? 원래 3천 가입하면 3천 보상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300으로 줄였죠? 왜 줄였다고요? 타사가 찔렀어. 네. 빨간색 찔렀. 이거 녹화됩니다. 그게 이런 거죠. 항암 호르몬제라는 약을 드시는 분들 한번 물어보시면 약값이 되게 싸요. 산정통에서 적용되니까요.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약 드시는 게 12,000원 들어가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년 동안 60만 원 내고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60만 원을 내고 3천만 원 받고 내년에도 60만 원 내고 3천만 원 받고 60만 원 내고 3천만 원 이걸 찔러버린 거죠. 그래서 야 너무 과도하다 300 정도 줄여버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존 담보를 가입하셨던 분들이었다면 엄청나게 혜택을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사의 경쟁도 있겠지만 이 담보를 가입하셨던 분들은 고객님이셨다면 엄청나게 혜택 보지 않았을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방암 진단 받으신 분들이 보통 수술을 제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회복 기간까지 1달 반 정도 기간이 걸리고 항암 약물 치료하는데 석 달에서 6달, 거기 끝나면 방사선에서 1달에서 1달 반. 암 진단일로부터 9개월 지나니까요. 수술,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10명 중에 7, 8분들은 그 이후에 약을 드셔야 합니다.
몇 년? 5년에서 10년. 근데 요새는 거의 10년을 약보험 하더라고요. 재발 전이까지도 막아야 되니까. 그러면 기존에 재작년에 먼저 출시했던 거 2천만 원짜리 가입을 했다. 그러면 지금 얼마 보상을 해드릴 수 있나요? 2천이요. 연일에 한 번이니까. 근데 지금 거 3천짜리 가입했다면요. 수술했으니까 3천, 항암약물 썼으니까 3천, 방사선 치료했으니까 3천, 항암 호르몬 3천이었었다고요. 네. 300억 줄었죠. 근데 앞으로 9년을 더 드시는 걸 생각해보면 2억 7천이 더 나왔죠. 2,700억 줄었죠. 엄청난 큰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8월 말에 갑자기 결정이 된 거라서요. 금감원이야 죽여 그래가지고 저희는 회사 중에 금감원 말을 제일 잘 듣는 회사는 어디인지 아세요? 독보적일 거예요. 저는 그냥 내려놨어요. 왜냐면 그 LIG 손해보험이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이제 KB 금융지주, 국민은행, 1금융권이다 보니까 금감원 말이 제일 잘. 어쩔 수 없어. 다른 회사들은 줄여해도 버팅이었거든요. 저희는 절대 버팅일 일이 없어. 그냥 무조건 말 잘 들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8월 말에 며칠 안 남았을 때 계약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누구 계약이 다 들어갔는지 아세요? 저희 매니저, 설계 매니저, 지그들 끌어내라고 왔다 갔다. 자기 거, 가족 거, 시어머니 거, 그리고 옆에 앉은 타사원들 거. 저희도요 영업하다 저희도 이제 이게 영업이잖아요. 교육하는 것도 영업이고 그죠? 그러다 보면 타사에서 어떤 좋은 상품 나오면 저도 거기 거예요. 치아보험은 어디 가입하신다고요? 거기다 가입합니다. 그런 거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가입을 시켰는데 좀 아쉬운 건 줄어서. 그래도 예전 담보는 연일에 한 번 보상했지만 각각 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저번 달부터서는 그 암 수술은 회당 보상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1년 이내에 2번, 3번을 하든 회당으로 수술은 다른 건 각각 연일씩 하지만 수술은 회당이다. 뭐 전이암주요 치료비라든지 하이클래스라든지 다 암 수술은 회당으로 지급하게끔 바꿨다. 얘는 왜 바꿨을까요?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요. 저희도 하겠다. 니네들이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해드리겠다. 해드린 거고요. 질문. 암주요 치료비를 가입하신 분이 해외에 나가서 수술을 하거나 항암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했어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담보, 암 수술비, 항암약물 치료비, 항암 방사선, 중입자 얘네 담보들은 해외에 나가서 치료받으면 보상받을 수 있죠. 이거를 뭉쳐서 만든 게 암주요 치료비잖아요. 보상받을 수 있죠. 그런데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줄이려고 뭐 만들었어요? 상급종합 암주요 치료비 만들었죠. 얘는 될 수 있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왜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구분을 지은 건 어느 나라의 의료법 기준이에요? 국내의 의료법 기준. 그래서 걔는 가입을 해도 해외에 나서 보상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종합병원 1당, 상급종합병원 1당 이거 가입하셨는데 일본 가니까 종합병원이네? 입원했는데 그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병원이 종합병원자가 써있다든지 상급종합병원자가 써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례형 가입하시고 일본 가서 중입자 치료하면 거기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암주요 치료 비례형 안 나와요. 걔도 종합병원 써있어요. 그리고 급여 비급여자 써있는 담보들 있죠. 걔도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하이클래스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잖아요. 얘도 급여 비급여는 국내 의료법 기준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는 보상이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병원자가 써있다든지 또는 급여 비급여자가 써있고 이거는 보상받을 수 없겠구나. 제가 시간 더 많이 쓰면 안 되니까요. 이대주요 치료비에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대주요 치료비는 얘도 암주요 치료비가 나오고 바로 나온 거잖아요. 요것도 가입해 두셨나요? 처음에 나오자마자 하셨나요? 보험사가 좋다고 하니까 속으셔가지고 그죠? 니네들이 좋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죠? 근데 좋은 게 저는 하나도 없어 보였거든요. 이대주요 치료비도 똑같이 암주요 치료비처럼 10년간 해드릴 거야 라고 나왔는데 암주요 치료비는 10년간 보상하는 게 장점이었지만 얘는 10년은 단점이었거든요. 기존에 원래 우리 수술비나 혈전용의 치료나 중환자실은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를 가입을 시켜드렸는데 이 이대주요 치료비에 가입하는 순간부터서는 그건 10년까지만 그러니 단점이었다고요. 그리고 연일에 한 번 보상했고 얘는 기왕력자들은 다 보상 안 해요. 근데 수술비나 일당 같은 거는 기왕력자가 협심증이 있던 분이 가입했고 수술하면 보상했지만 얘는 면책이었다고요. 그러니 도대체 얘를 왜 가입하는 거냐? 싸서 싼 맛에 수술비, 혈전용의 치료비, 중환자실 입원 일당 넣고 가입하는 보험료가
2만 원 정도 나오는데 반값 정도면 얘로 갈까니까. 그래서 바꿔서 이걸로 줄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갑자기 녹색 손해보험에서는 우리 순환계 할 거야. 그래서 우리도 순환계 만들어 드릴게. 그래서 만든 거고. 또 이 현대해상에서 우리는 만기까지 보상할 거고 각각 보상할 거고 기억력 보상할 거야. 그래서 저희도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는 두 갈래로 나눠 드릴게요. 여기 심장 수술하신 분이 얼마 안 있다가 내 수술할 수도 있어요. 왜? 혈관 다 하나니까요. 여기가 막혀있으면 여기도 막힐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내심을 나눠드리면 각각 보상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눠드렸는데 화요성이네요. 늘상 저희는 심장질환 순환기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떠들었는데 허혈성. 그래서 요걸 한 바가지 했더니 두 달 뒤에 순환기를 만들어줬어요. 만기까지 보상하고 각각 보상하고 기억력 보상하고. 그래서 KBS 현존하는 지금 담보를 한 장으로 지금 제가 표현한 거거든요. 어떤 담보를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게 제일 좋겠죠. 네. 그리고 요번 달부터서는 수술은 회당 이렇게 또 바꾼 거예요. 이게 제일 좋겠죠.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 못 넣을걸요? 보험료 드럽게 비싸가지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싼 맛에 넣었던 거 이것도 낫지 않을까? 주변에 이대 보시면 수술만 하고 끝나시던데 혈전용액도 잘 안 쓰고요. 중환자실도 안 들어갔던데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연일에 한 번 보장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혈전용액 치료는 누가 할까요? 혈전용액 치료 보통 응급 환자. 네, 뇌경색으로 막혀갖고 지금 쓰러지신 분 언제 수술하고 앉았겠어요? 빨리 정맥에 주사 꽂아가지고 혈관에 혈액 이 용해제 돌려가지고 녹여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혈관 안에 이 혈전이 낀 거잖아요. 이걸 녹이는 거잖아요. 그럼 부작용은 뭘까요? 이걸 녹였어요. 혈관에도 좋을까요? 그래서 부작용은 뭐? 터져요. 그러니 아무나 안 쓴다고요. 네, 그런 응급 환자들 대상으로 쓰고 보통 사람들은 뭘 해요? 그러면 이 혈전이 껴있으면 혈전 제거술을 합니다. 사타구니에 가는 철사 집어넣어가지고 혈관을 딱 올린 다음에 끝에 머리 집게로 이 혈전을 찝어가지고 꼽아내요. 이게 혈전 제거술. 이걸 많이 하고 혈전용에는 잘 안 씁니다. 그러니 혈전용의 치료비를 혹시라도 가입을 시킬 때 연일에 또는 최초일에 어떤 거 가입시키면 좋을까요? 최초일에 연일에 해요. 싼 거. 비싸거든요, 연일에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접근해보서 생각해볼 때 담보를 어떤 구성으로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한 장으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생각을 많이 쓰시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나 평소에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하시면 연락 주세요. 오늘 이만